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네,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광고를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소식만 콕콕콕 집어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하죠 벌써. 헌재 결정 임박. 암호화폐 가상계좌 발급 중단은 위헌인가 아닌가 라고 해가지고요. 세부적인 내용 보시면 헌법재판소가 암호화폐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헌재 결정이 다가오면서 암호화폐 거래자들의 시선이 다시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공고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 규제에 대한 위헌성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고요. 이 재판소의 평의에 들어가 곧 결론이 낼 것이라고 하는데 아마 빠르면 하반기, 늦어지면 연초에 언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하반기 주중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이제 대통령님에 대한 발언과 말씀이 있었죠. 규제 혁신에 대한 그 발언과 언급이 이번에 어느 정도에 대한 그 헌법재판에 영향을 조금 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하고요. 여기에서도 정부가 왜 막았냐라는 걸 보시면 이제 암호화폐 거래가 과열되면서 정부가 유사 수신, 외환거래법 위반, 탈세 등 편법 및 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헌법재판은 판단을 이같이 정부 규제책으로 대한 위헌 여부를 대한 것이다. 그래서 헌재 결정에 따라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업계는 헌재 유형 결정이 내리면 우선 중소거래소의 시장 진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규제로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과 거래를 맺지 못했던 중소거래소에 다시 시장 진입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ICO도 있고요. 벤처캐피탈도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있겠습니까? 각국의 해외에 있는 금융사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겠고요. 큰 손들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파급력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앞에 있는 부분도 똑같아요. 여기에서도 가상화폐 거래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거래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관심도 높지만 거래소 관계자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고요. ICO 특히 국내 해외에 있는 ICO 회사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에 있는 관계자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점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또 아래로 또 쭉쭉쭉 내려가 보면요. 헌재 눈여겨볼 쟁점은 이라고 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당국의 규제이다. 규제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법률의 근거가 없으면 위헌이다. 앞서 암호화폐 거래자들은 올해 1월 정부의 실명제 규제가 법률 근거 없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 서원이 청구되었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그 내용이 다뤄지게 되는 부분이고요. 충분한 검토 부분에 대한 시간도 가져갔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 조율만 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뭐 조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벌써 1월 달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사는 거의 다 끝났고 의견 조율만 있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재산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누구도 먹고 살기 위해서 건들 수가 없죠. 네, 이 부분을 뺏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까지 해석을 해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합법이 되냐 마냐가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는 계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여기에서 나오는 연합뉴스 기준으로 인해서 제주도 지사, 즉 원희룡 지사가 대통령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대해서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22일 날 원래 했었어야 했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이게 취소가 됐죠. 그래서 애초에 이제 여러 가지 요새 많이 시끄럽잖아요. 이슈가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간담회가 취소되고 바로 뭐 국회에서 바로 언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또 이거대로 또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봤는데 그냥 깔끔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일단 같이 한번 포인트만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위험은 최소화하고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키워낸다면 이게 혁신 성장에도 핵심적인 일파만파를 낳을 수가 있고 특히 젊은이들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돌파구가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암호화폐를 통해서 블록체인 산업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를 주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를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서 블록체인 활용이 가능한 여러 영역에서의 응용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과 함께 암호화폐에 대한 기준과 규제를 제시하고 시장 주체들의 건전한 기업 활동을 보장한다면 제주가 글로벌 블록체인의 허브도시로 서고 대한민국 전체가 블록체인의 확산이 되는 거기에 중요한 매개고리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 산업을 통한 도약과 성장의 기회를 제주도가 앞장서고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우리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뭘 어떻게 했냐면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띄워놓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통령님이 계시죠. 여기 이제 가장 고위직 관계자분들이 다 있고 여기에 해당 도지사분들이 이렇게 또 앉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충분히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띄워놓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제 제주지사님이 되게 포인트만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다른 지사님들은 뭐 이것도 뭐 필요하다 저것도 필요하다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많이 이렇게 좀 분산화 시키면서 언급을 했는데 제주지사님은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나는 다른 거 필요 없고 나는 이거 딱 하나면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게 무엇이냐? 블록체인, 그냥 기승전 블록체인, 이 이야기만 꺼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블록체인이 그냥 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강력한 규제로 일단 해둔 상태에서 허가 제도로 아마 되겠죠. 그거에서 일부 조건부 형태로 허용을 해주는 부분으로 좀 검토를 해달라. 그게 정부가 어느 정도 좀 도와줘야지 내가 개개인으로 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냐 라는 부분만 계속 많이 앞서서 설명을 드렸고요. 요새 가장 떠오르는 이슈가 뭡니까?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시도 일자리 정책 구상 발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일자리니까 어떻게 했냐? 제주도가 딱 포인트를 집었죠. 제주도는 다 괜찮은데 이렇게 좋은 일자리가 없다. 양질의 일자리가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자리 정책으로 갖고 온 게 블록체인이다. 거기에서 요 부분을 명확하게 찝어가지고 앞으로 제주도가 있는 그런 포인트가 상당히 좋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팩트만 설명을 좀 잘 뽑아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때 이제 대통령님이 또 이 내용이 어느 정도 다 끝난 다음에 또 연설을 하셨죠. 어떤 연설을 하셨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연설이 진짜로. 데이터 시대 개막이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가장 큰 거예요. 요거는 다음 방송의 숨은 의미를 제가 뽑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이 연설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는 대통령의 의중과 생각과 앞으로에 대한 전략이 여기에 다 들어가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제주지사의 이런 언급을 어느 정도 검토를 조금 심도 있게 할 것 같습니다. 왜냐, 블록체인과 데이터 시대에 대한 개방으로 인해서 개인정보 보호 부분이 이렇게 좀 많이
요새 이슈화가 많이 되어가고 있고, 일부 페이스북으로 인해서 요새 이제 엄청난 대량적으로 유출 사태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미국에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개인정보 취약 부분에 있어서 활용을 많이 했다라고 최근에 기사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데이터 시대에 대한 개막에 대한 언급이 나왔고, 그거를 보호를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최고에 있는 보안 요소를 잘 갖춰야 되는 게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블록체인에 대한 영향성을 대통령님도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연설을 보고 더욱더 그거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확고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에 대한 측면이, 대통령님께서 가장 중요한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자원이 갖고 있는 게 없다. 그래서 남들은 석유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자원이 딱 하나밖에 없다. 데이터 자원이다. 이 데이터 활용을 석유만큼 키워내 나가자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쪽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줄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기사도 나왔습니다. 소셜 로그인으로 인해서 개인정보 제공 현황이 구글은 3개, 네이버는 7개, 카카오가 5개인데 무려 페이스북은 거의 70개 정도를 제공을 해서 상당히 우리가 조금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미국의 사태도 있었지만 국내에서도 이렇게 개인정보 부분에 대한 정보 취합이 상당히 많이 빼갔다. 70개 뭐 빼갈 거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지만 페이스북 뭐 들어가져 있습니까? 나이, 학력, 사는 곳, 뭐 차량, 그리고 내가 어디 위치해 있고 어디에 있는 위치 정보 기반, 그런 것부터 다 들어가져 있잖아요. 거의 인적 정보는 기본 셋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만큼 정보를 다 어떻게 보면 다른 기업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주는 형태를 좀 볼 수가 있겠죠.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시민 인터뷰를 했었을 때도 사람들이 상당히 놀래더라고요. 말도 안 돼, 70개나? 라고 해서 약간 화나듯이 이야기를 했고, 방통위는 이 페이스북 쪽에다가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미국을 위대하게, 미국을 강대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트럼프 정권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거기에서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자신감 있게 요구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의구심은 들긴 하지만, 그래도 뭐 한다라는 것에 의의를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소식은 뭐냐면, 네이버 라인의 자체 암호화폐 링크 발행 ICO 진행 안 하겠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깔끔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뭐 더 이상 길고 자시고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링크는 암호화폐와 다르게 자금 목적으로 ICO를 진행하지 않고 라인 생태계 내 특정 서비스를 이용해서 보상을 획득하게 되는 유저보상 개념으로 적용하는 게 특징이다 이야기를 했죠. 과거에도 제가 이걸 따로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ICO를 다 그냥 공모하지는 않습니다. 스타트업들은 자본금이 부족하니까 하는 거고요. 대기업들은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돈이 많은 기업들은. 근데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중견기업이나 어느 정도 좀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인데, 덩치가 좀 있는 기업인데 갑자기 이런 ICO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요, 지금 그 중견기업은 어떻게 보면 적자 기업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리고 신생에 있는 그런 투자에 대한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관련되어 있는 이 링크 부분에 대해서 ICO를 하겠다라고 공부하는 것은 다 사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측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똑같아요. 과거에 이야기했던 뭐 콘텐츠, 여러 가지 할인, 그리고 쇼핑, 영화, 여러 가지 형태로 다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한다. 그리고 네이버 안에서 놀 수 있게끔 이런 플랫폼에 대한 판을 깔아주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18년도에 준비만 해두고 19년도 때
본격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과 그런 홍보, 광고 제일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후쿠시마 방사선 오염수 해양 방출 추진에 주민들 강력 반대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뭔 블록체인과 관련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보세요. 갑자기 잘 안 나오다가 이 이야기가 다 기사가 나왔어요. 그럼 뭘 접목을 해봐야 되겠죠? 총리 선거랑 접목을 해봐야 되겠죠. 총리 선거가 얼마 안 나왔는데 레임덕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기가 거의 끝나가면 힘 빠지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과거에 이제 아베 정권이 재선하기에 더더더 힘들어지는 그런 파격적인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세계적인 지탄도 피해 나갈 수가 없고, 그리고 이 방출 부분이 그냥 방출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정제한 다음에 방출을 한다라고 하는데 다시 그거를 검사를 했었을 때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이게 어느 정도 정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다 그렇게 해가지고 방출을 했겠죠. 과거에도. 근데 그게 불가한데 이렇게 자꾸 추진한다라고 하고 그게 아베 정권 때 이루어진다고 하니 총리 부분의 선거가 곧 가까워져 있는 상태에서 과연 미친 영향자가 거의 크리티컬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뭔 우리 암호화폐 시장하고 이거 일본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천만 말씀이죠. 일본은 이 암호화폐 시장의 덩치를 키워주는 국가였습니다. 왜? 중기초통의 가장 큰 역할을 해주고 있죠. 지금의 화폐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에 밀접한 여가 있고 거의 일본이 주도해 가듯이 그렇게 활성화 정책도 많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총리 선거가 과거에 아베는 암호화폐를 지향해주고 앞으로도 블록체인을 성장시켜주는 방향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후보는 이쪽을 지향을 해줄지 안 해줄지 그 사람에 대한 의중이 아직 파악도 안 됐고요. 어떤 사람이 가장 강력한 후보가 될지도 아직도 검토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누가 될지에 따라서 많이 틀려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나라 대비 일본이 왜 중요하냐면요. 일본이 필요한 국가가 필요한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부분도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도 자체적으로 좀 같이 이렇게 좀 도와주는 역할로 좀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 국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국 일단 보고 그다음에 미국도 보고 유럽도 한번 보고 중국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국 같은 경우는 또 중국과 미국과 유럽 다 동일합니다. 일단 국가에서 필요한 프로젝트만 블록체인을 시키고 있어요. 그게 뭐냐? 회계 부분, 통계 부분, 이런 부분, 그리고 전자본수 부분. 이런 거는 시간을 가장 단축시킬 수가 있고 비용적인 측면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기가 너무 편하죠. 그리고 나중에 통계 내기에도 아주 단시간에 통계 내기가 매우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만 발전을 많이 시켜주고 있고 특히 중국은 이쪽으로만 신경 쓰고 있지 암호화폐 부분에 대해서 이 시장을 조금 많이 키워주겠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거의 언급은 거의 없었죠. 근데 일본은 밸런스에 맞게끔 이렇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일본의 총리 선거가 상당히 미친 영향이 크다라는 겁니다. 근데 새로운 총리 선거 후보자가 아직까지도 가장 강력한 후보군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해보자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아무튼 하반기에 상당히 여러가지 이슈가 좀 많습니다. 중간선거도 있고요, 총리선거도 있고요, 금리 인상도 있고요, 그리고 뭐 해외 부분에 있었을 때 유럽에 대한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중동의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하반기에 있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헌법재판소에 대한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조만간에 거래소에 대한 조사
기간이 투여가 돼서 여러 가지 그 감사 부분을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최소한 못해도 9월에서 10월 달에는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거래소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중국에 대한 언급에 대한 발언이 나올 겁니다. 뭐가 나오냐? 뭡니까? 중국, 북한, 미국이 있죠. 그래서 이 해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북한에 대한 이런 내용이 어떻게 좋은 이야기가 마무리될 것이냐에 대한 이것도 블록체인의 영향성을 많이 주기 때문이죠. 왜냐? 북한을 빌미로 삼아서 중국 옥죄는 부분에 대한 일부 카드로도 미국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고리를 좀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하반기 부분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준비가 됐고요. 내일 부분 더욱더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언급했던 그 발언에 대해서 제가 또 준비를 해 보았고요. 그것에 대한 수문적 의미까지도 해석을 해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니까 한 번쯤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눌러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